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킬링필드 전쟁터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사상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또다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사람의 수가 5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527명으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최악의 참극으로 슬픔에 휩싸인 미국 전역에서 추모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한순간에 고인이 돼버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고개를 숙여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했고 의회도 뉴욕 증권거래소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네바다 주지사는 현장인 클라크 카운티 일대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정부의 모든 기관은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수습하는 현지 경찰과 당국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진영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미총기협회에서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폐지를 발표해 전국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시민참여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액트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다카 수혜자 15,000여 명을 비롯한 다수의 한인 청소년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과 이민 신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 드림액트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에 18명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법안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 참여는 웹사이트 dreamer.goaction.net을 방문,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드림액트 지지청원 편지에 서명이 되어 자신의 지역구 상하원 의원실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밀집 지역 중 공화당 의원 대표 지역구인 텍사스, 오렌지 카운티, 업스테이트 뉴욕 등지의 한인들의 청원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자의 지역구 대표위원이 이미 지지를 표명한 경우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대신 송부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앞으로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됩니다. 지난 3월 6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됐습니다. 2일 법률 전문 매체 내셔널러 리뷰에 따르면 USCIS는 지난달 28일 옴부즈맨을 통해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규정의 세부 시행세칙을 공개했습니다. 대면 인터뷰 대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 명령을 발동한 3월 6일로 규정했습니다. 즉 3월 6일 이전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됐다면 대면 인터뷰는 없습니다. USCIS는 인터뷰 대상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인터뷰 통보를 보낼 계획이며 대면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신청 자격 심사와 경력, 학력,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세 이하의 대면 인터뷰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USCIS는 영주권 수속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 대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USCIS가 최근 공개한 I-485 계류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영주권 승인을 대기 중인 취업 이민 신청자는 14만 4,223명에 달합니다. 3월 6일 이후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의 대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노동허가 카드와 소셜 번호 카드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이중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지만 신청자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면서 불법 전과가 있다면 추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노동허가 카드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일 연방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사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노동허가 신청서 I-765를 제출하고 노동허가 카드는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신청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신청은 연방 사회보장국을 따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노동허가 카드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765를 제출해 노동허가 카드를 신청한 취업이민 신청자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발급되며 작성한 거주지로 우송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 정보 공유는 신청자의 모든 기록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혹시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신청자들은 추방재판 회부 또는 연방 형사 기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불법 브로커를 통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은 이들은 이러한 정보가 USCIS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절대로 브로커를 통해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추방되는 한인은 감소세지만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 국적자는 연평균 1,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9위를 차지할 만큼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이민심사관에 의해 입국 불가 조치 등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6,494명, 연평균 1,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한인 입국 거부자는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 회계년도 미 입국 거부자는 총 12만 9,122명이었으며 멕시코 국적자가 4만 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0.9% 9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이유로는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 목적이 다를 경우, 서류 미비나 거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과거 미국 체류 시 범죄 이력, 방문 비자로 입국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안의 내용을 확인해 영주권 진행 계획 등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추방 한인의 수는 2011 회계년도 이후 매년 감소세이고 2015 회계년도 145명이 추방됐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년도 추방자 213명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추방 사유는 마약 거래나 폭력, 이민법 위반 등의 범죄 기록으로 체포돼 복역 후 추방된 한인이 총 66명으로 전체 추방자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단순 불법 체류 혐의 등으로 추방된 한인은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식에 대한 타민족의 호응도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노력했던 뉴저지 공립학교 한식급식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식급식 사업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이달 말 뉴저지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식급식이 학교 급식 메뉴에 정식으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식 추진위는 북부 뉴저지 지역을 포함한 주 전역 학군 100여 곳에 급식을 납품하는 대형업체 폼토니안과 협력을 계속하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식급식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스파 고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식급식이 시행되며 18일에는 노던벨 리저널 올테판 고교에서 각각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갖습니다. 추진위는 시범 행사에서 불고기와 떡볶이 등의 메뉴를 선보였으나 재료비가 부담된다는 급식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날은 닭으로 조리한 새로운 메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잡채나 불고기 등 전통적인 한국 음식들을 맛본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과 직원들은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펠팍과 퍼트리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 지옥철, 짜증철이라고도 합니다. 전철 타기가 겁난다는 말도 있는데요. 전철의 연착은 개인과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전철 연착으로 인한 기업과 직장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7번 전철과 5번 전철 그리고 A와 F 전철의 연착은 가장 큰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손실은 5번 전철로 1년 손실폭이 1,370만에서 2,9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다음 7번 전철의 1년 손실폭도 1,370만에서 2,9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A와 F 전철을 포함 이들 4개 전철의 연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1억 4천만 달러로 전체 손실 규모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철이 평균 5분 이상 지연될 때마다 1억 7,02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집계했습니다. 10분 연착일 경우엔 2억 4,310만 달러, 20분 연착 시 3억 8,900만 달러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의 지난 7월 보고서에서도 응답자의 74%는 전철 연착으로 지각을 경험했으며 취업 인터뷰에 늦게 도착한 경험 22%,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1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심한 임금 손실, 아예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 주립 러커스 대학의 비거주민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습니다. 비거주민 비율이 늘면서 거주민 학생의 입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일스타 레저는 2016년 가을 학기 러커스 대학의 타주 유학생 등 비거주민 학생 비율이 17%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예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거주민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대학의 이해 관계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경제적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비거주민 학생의 수업료는 연간 3만 579달러로 거주민 학생의 수업료에 비해 2배에 달합니다. 실제 입학 담당 부총장은 수업료를 많이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타주민 유학생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거주민 비율이 늘면 뉴저지 출신 학생들의 러커스대 입학 기회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가을 학기 러커스 대학의 아시안 학생은 11,391명으로 전체 23.3%로 집계됐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뉴저지주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준해 고교를 졸업한 불체 신분의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당국이 미국민의 쿠바 여행을 금지하고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늘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청력 손상 등 신체 이상 증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사관 인력을 6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쿠바 방문 또한 안전하지 않다며 미국민의 쿠바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1명은 청력 이상과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왔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음파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쿠바 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업체 포레버 21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인 타코벨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류 제품을 선보입니다. 포에버 21은 패션과 패스트푸드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 전략의 일환으로 타코벨과 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타코벨과 관련된 로고나 문장을 새긴 티셔츠, 후드티 등 다양한 의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코벨 의류 제품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포에버 21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멕시코 강진으로 사망자는 현재 총 3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225명이 사망하면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멕시코시티의 사무용 건물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모렐로스 주에서는 74명, 푸에블라주 45명, 멕시코주 15명, 게레로주 6명, 오아사카주 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페이스북에 요금을 지불하고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광고를 미국인 약 1,000만 명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페이스북은 처음으로 러시아 관련 광고에 영향을 공개하고 정치 광고 3천여 건에 대한 자료를 미 상하원 정보위와 상원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인종이나 종교 등 사회 갈등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롱스 오시경찰서 소속 31살 한인 브라이언 백 경관이 지난달 29일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백 경관은 이날 비번이었으며 중상을 입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그가 생전 유머러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향료에 대해 전면 판매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이일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 의원은 다양한 맛을 지닌 액상 향료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끌면서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젠탈 의원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이외 발암물질과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암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다소 덥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한두 차례 구름이 끼면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